혹시 이런 사람 곁에 두고 계신가요? 내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도와줘도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 내가 잘 되면 축하보다 비교를 먼저 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죠.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내가 너무 각박한 걸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국 또 상처받습니다.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놓는 게 더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끊어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야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선 인간은 익숙함에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그 관계가 나를 상처 입히더라도 낯선 외로움보다는 익숙한 불편함을 택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익숙해진 감정 구조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각박한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 마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이 결국 나를 갉아먹게 됩니다. 또 하나,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감정의 역사가 깊습니다. 오래된 친구, 직장 동료, 친척 등 그들과의 세월이 길수록 우리는 그 관계를 의무감으로 유지합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끊는다는 게 너무 냉정하지 않나?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죠. 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편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과 이제는 끊어야 할 인연, 그 차이를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좋은 인연을 고르는 것보다 나쁜 인연을 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 이제는 그만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1. 내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잘 될 때는 웃고 힘들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의 편리함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약해졌을 때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57세 박미선 씨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늘 만나던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대부분은 바빠서 나중에 갈게라는 답뿐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평소 조용하던 이웃이 직접 병문안을 와서 따뜻한 죽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힘내세요. 그날 이후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2. 늘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 넌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 내 친구는 벌써 손주 봤다더라. 그 말 속에는 관심이 아닌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비교 관계는 자기 가치감을 갉아먹는다고 말합니다. 그 관계가 오래될수록 내 자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3. 나의 비밀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 비밀은 관계의 신뢰입니다. 내 이야기를 소문거리로 바꾸는 사람은 결국 내 아픔도 흥미거리로 소비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는 맡기지 마세요. 직장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그 이야기가 회식 자리에서 농담처럼 퍼진 적이 있나요? 그건 배신이 아니라 관계의 경고음입니다. 4. 늘 받기만 하는 사람. 도움을 줄 때 고마워 대신 다음엔 이것도 해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는 게 익숙한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을 잃게 됩니다. 60대 남성 김모 씨는 매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다 어느 날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는 말을 듣고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대요. 진짜 친구는 부탁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고요. 5.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 조종입니다. 그들은 내가 미안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틀 안에 나를 가둡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 착취자,
즉 마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유형입니다. 이 관계는 노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끊어야 회복됩니다. 당신을 반복해서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숙제입니다. 이제는 붙잡을 사람이 아니라 놓아야 할 사람을 구별할 시간이에요. 관계를 정리할 때의 3가지 원칙.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1. 조용히 거리두기부터 시작하세요. 관계를 끊는 건 단절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적정 거리가 필요해요. 58세 최은정 씨는 매번 자신의 고민만 털어놓는 친구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하루쯤 뒤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죠. 몇 주가 지나자 친구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하자 내 하루가 조용해졌어요. 관계는 말로 끊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조정하는 것. 거리를 두면 보입니다. 그 관계가 진짜 필요한 관계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2. 잘못된 관계는 바꾸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기. 언젠간 그 사람도 달라질 거야. 이런 희망은 때로 가장 큰 착각이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은 늘 타인을 비난하고 대화 주제를 독점했습니다. 그가 변하길 기다리던 60대 이모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를 바꾸는 데 쓴 시간만큼 나는 내 삶을 잃고 있었다. 이후 그 모임을 조용히 나왔고 대신 산책 모임에 들어가면서 훨씬 편안해졌다고 해요. 그냥 흐르게 두세요. 내가 붙잡지 않아도 남는 인연이라면 그건 이미 진짜 관계입니다. 3. 착한 사람보다 평온한 사람이 되기.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려다 결국 자기 마음을 희생시키며 살죠. 하지만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61세 이현주 씨는 늘 주변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라는 말에 매번 손을 내밀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지쳐 있었죠.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나서야 깨달았대요.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었구나. 이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미안하지 않게 아니오를 말해요. 그 한마디가 나를 지켜줍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관계를 끊는 일은 차가운 결심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용기이자 나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처음엔 허전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하루가 낯설고 빈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있어서 힘들었던 거구나. 진짜 평온은 누군가를 잃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61세 조민자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끊은 후 한동안 공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자신이 좋아하던 독서 모임을 다시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렵지 않아요. 그 시간에 책 한 권이라도 더 읽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평화를 잃는 이유는 대부분 타인 때문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관계, 이젠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끊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좋은 인연은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람 곁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중이라는 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